문제 39번 A40, X63, R65 입사 연봉이 45,000, H3%, I5%, ALB는 N 곱하기 1000 임금하고 무관하게 with fractional years counted pro rata 소수점까지 N을 계산하겠다는 거고, 조기퇴직은 63, 64 가능하며 조기퇴직은 연중간에 가능해요. 퇴직급여는 매월 초 기시급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no death benefit, withdrawal benefit, disability benefit일 때 normal contribution 63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annuity factor, 그 다음에 LX, 그 다음에 RX 나와있네. 자, 그러면 도형을 먼저 보면 60세가 R이고 현재 63세, X는 63세고 A는 41대 41대 조기퇴직은 63, 64에 가능하다. 그럼 여기가 64니까 조기퇴직은 early retirement는 여기서 가능하고 early retirement는 여기서 가능하고, 그러면 이럴 때 NC는 뭐 하는 거니까 NC가 여기서는 조기퇴직이 있으니까 지급금이 발생했으니까 순환모형으로 계산하겠죠. 순환모형이면 NV 플러스 CN은 VPX N 플러스 1 V 플러스 EPB 지급금의 형가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할 것은 책임분배법. 그러면 AL63 Actual Liability 63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N은 23년이네. 그쵸? N은 23년이니까 23년차 준비금을 구하는데, 책임준비금은 23년차 이때까지 23년 동안 근무한 거에 확정되어 있는 어쿠르 이때 베스티드 라이트 발생했죠. 23년에 대한. 그래서 시나리오가 1, 63, 64에 조기퇴직, 그 다음에 65에 정년퇴직. 이 세 개가 시나리오가 생기네. 그쵸? 그래서 1, 2, 일단 3개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서 그것들의 합이 23년 차 책임준비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가 N, 세타, S사드에서 임금상품 필요 없고 N, 세타, A만 하면 되죠. 그렇죠? N은 23이고 그 다음에 1000 임금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때 받아가는 게 A 땡땡 60 조기퇴직이니까 바로 받아가죠. 이때 63.5에 바로 받아가는데 매월 초 받아간다 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땡겨야 되니까 V 0.5로 땡겨줘야 되고, 이때 63세에 퇴직자는 L 63에 R 63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2 64세에 조기퇴직했을 때 23, 1000, 그 다음에 A 땡땡 64.5에 매월 받아가는 연금 팩터, 그 다음에 이거는 1년 반 1.5 땡겨줘야 되고, 이때 early retirement probability는 L 63에 R 64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했을 때 23년 1000 A 65에 12 V 1년 2년 근무해야 되고, L 63에
이때까지 총 생존자 L65 사람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차 준비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시점이니까 데이터는 63세 데이터인데 64세 예상하는 거죠. expected AL 64가 되겠지만 하여간 시나리오는 2하고 3분이 없죠. 그렇죠? 2하고 3. 23년이 아니라 24년 이제 근무했고 24년 근무했고 1000 AL 64.5 12 그 다음에 이것도 V 여기서는 64니까 0.5년 땡겨죠. V 0.5 AL 64에 R 64 정년퇴직하는 건 24에 1000에 A 땡땡 65에 12 그 다음에 V 1년치죠. 64니까 1 그 다음에 L 64에 L 6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면 V23 계산했고 여기다가 VP 63 요거를 곱해주면 이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EPB 지급금액 63세 지급금액 현재 가치 이때 지급이 되면 요새 이제 지급한 금액의 현재 가치죠.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데 뭐만 바뀌죠? 이때는 이제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금이니까 23.5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전 A 땡땡 63.5 12 V 0.5 L 63에 R 63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대입하게 되면 C 60 NC 63이 표준분담금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직접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확인해보면 23년차 책임준비금 The sum of UPs at age 63 for the below 3 그냥 let V23은 actual RBT at age 63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3.5세 퇴직했을 때 64.5세 퇴직했을 때 가지고 계산이 됐고 더한 게 나왔고 24년차 책임준비금은 24전 해고 하나씩 해서 계산하면 나왔고 EBP 하고 똑같고 보면 요거니까 23으로 다시 23으로 나눠서 원단위로 만든 다음에 다시 23.5를 곱하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시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let C23은 normal cost at age 23이고 using recursive 포뮬러 통해서 이 포뮬러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normal cost 23은 11278이 되겠죠. 자, 다음은 문제 40번 practice exam 2회 written answer 6번 11포인트 문제입니다. R은 65, N은 22년, X는 22세, 62세에 10만원 임금, 그 다음에 X는 1.03의 X니까 H는 3%, I는 5%, 세타는 2%. Final 3-year average salary plan, 조기퇴직 시 10% 감액 지급. 조기퇴직 63세부터죠. 63세부터 가능하고,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R을 써서 R, and, SAD 이렇게 빼먹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퇴직은
연초에 발생, 퇴직은 연초에 발생하고, 사망은 3배 지급하고 연 중간에 발생하고, 애뉴이티 팩터는 이렇게 있고, 펀드는 예정이율로 적립될 때, ALX for retirement 퇴직급부에 대한 퇴직 부채를 구하시오. PUC에서 볼까요? R은 65세, X는 62세, A는 없고 N은 22년이니까 A는 40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3, 64, 63, 64, 65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을 구하는데 정년퇴직은 당연히 있고, 중간에 퇴직이 발생하는데 감액 지급한다 했죠. 베스트의 조기퇴직, 이게 63세부터 가능하다고 했고, 초에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1회, 여기서 한번 2회, 여기서 3회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번에 AL 62는 22년차 거고, 1회, 2회, 3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계속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2번 NC, PUC를 구하시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연 중간에는 No Mid-Year Exit Benefit이죠. 그러면 뭐를 사용할 수 있죠? PUC에서 N분의 N년차 책임준비금,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요거는 NC다. 조건을 얘기해주고 이걸 사용한다고 치면 될 거고, 2번 됐고, 3번 Replacement Ratio R, 65세 Replacement Ratio는 전년도 급여, 그 다음에 65세부터 받게 되는 ARB, 뭐 이것도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Expected Present Value Death Benefit. Death Benefit은 어떻게 되죠? 급여에 3배 지급하고, 급여에 곱하기 3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언제 발생하죠? 62세부터 발생하겠죠? 62세부터 3배 지급하고 연 중간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1, 2, 여기 다 돼. 여기서 한번 3번. 또 22년차 ALX 하죠. ALX 62인데 이거는 데스 베네핏. 데스 베네핏에 대해서 1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때 62세 급여의 3배, 그 다음에 연 중간에 발생한다 했으니까 V 0.5고, 그 다음에 LX의 사망년이니까 62세 사망자 14.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우고 다시 하죠. R이 65세고, X가 62세고, 63, 64인데, 사망급부, 조금 전에 4번에서 한 사망급부에 대해서 펀딩을 위해 당년도 급여의 KU를 연초에 적립할 때, 부담금 K죠? KU를 적립할 때 K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지출평가 나왔죠? 4번 지출평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입평가만 구하면 되죠. 수입평가는 급여 S62에 K승인데, 수입은 이때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를 때는 1.03 임금 상승이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낼 거고, 64세 낼 때는 이렇게 3번 내겠죠. 그쵸? 1.03에 자승을 해서 낼 거고, 이렇게 나했던 금액은 종가가 아니라 수입평가, 이 시점에서 지금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평가니까 여기는 평가 1이고, 그냥 여기는 1.0 예정일을 용입하니까 5로 0.5 고 평가로 땡겨주고, 1.05에 1에 자승으로 땡겨주고 해가지고 여기에 평가를 맞춰주면 뒤에 같아지는 K는 금세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1번은 액츄얼 라이빌리티는 급여 3년 평균 급여 계산했고, 그 다음에 디덕션 팩터.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이번에는 아까 이 문제에서 중간 감액이 됐다 그러면 R and SAD를 써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R 디덕션 팩터 and S 그 다음에 SAD 3년 급여 annuity fact 그 다음에 discount fact retirement probability 해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398, 80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no mid-year exit benefit under PUC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2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는 ARB 구하고 64세 구하면 그러면 48.55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은 데스 베네핏에 대한 expected present value.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3타임 급여 62세 급여에 3타임 되고,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데스 프로바빌리티 해서 이것도 나오고, 해서 12917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2927을 갖다가 지출연가 62세에서 이거에 맞추는 적립을 했을 때 수익평가로 갖게 해주는 K를 찾게 해라. 부담금률 K를 찾아라. 그래서 요거 평가 62세 데스 베네핏 평가, 그 다음에 62세의 납부 펀드 밸류죠. 펀드 밸류와 평가를 갖게 하면 아까 하는 것처럼 요게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갖게 해주는 K는 4.561로 계산이 됐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까 감액이란 말 나오면 반드시 문제에다가 R, N, SAD 이렇게 떠놓고 시작을 하세요.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요 R 빼먹고 시작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100명을 이 강의를 듣는 100명 중에서 LTM 시험을 보면 그 중에 2~3명은 반드시 요 R을 빼먹고 써가지고 레벨 1~2포인트 차이로 레벨 6으로 합격을 해야 될 걸 레벨 5를 받아서 떨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5번 문제. 저희가 아까 60세고 62세고 이게 65세 에서 64, 63 또 요때 시점에 지출 수입평가, 아까 데스 베네핏이었는데 프리젠 밸류 데스 베네핏 이었고, 지출평가가 수입평가는 부담금률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 부담금 62세 급여의 K율하고 62세 급여의 임금상승률하고 할인율을 반영했고, 64세 급여의 임금상승률하고 할인율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확률 구하고. 이게 지금 이거 딱 보시게 되면 뭐하고 똑같죠? 이걸 따르게 쓰면 요 일반적으로 NCX라는 얘기는 급여 X에다가 K율을 곱한 겁니다. 일반 펜션에서. 그래서 펜션에서 NC는
이 노멀 컨트리뷰션은 그냥 뭐 단 10만원 이런 게 아니라 급여의 몇 프로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X는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NC 62세는 62세 급여에, 여기서 말하면 4.6% 해가지고 계산이, NC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NC X 1 플러스, 요게 뭐죠? 요걸 갖다가, 임금상승 1.03, 임금상승률 나누기 1.05, 요거를 V샵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I 스타의 1. 그러니까, 이율이 5%가 아니라 이율이 I 스타. 요거 1 나누기 1.54 한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빼기 1을 하게 되면 아마 1.94 정도가 나올 겁니다. 1.94%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순 할인율이니까 5% 빼기 3%. 5%로 할인하는데 3%는 임금 상승이 반영하니까. 그래서 2%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할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94%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V스타 PX 플러스 V스타의 제곱 PX의 제곱, PX의 제곱, 요거를 바꿀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뭐죠? A 땡땡 X의 3년차 연금평가죠. 연금평가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5%죠. 지금 I가 5%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게 되면 이건 뭐예요? 5%가 아니라 1.94% 할인율로 해서 계산하면 3년치 할인율은 2.8371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우고, 아까 지출연가는 APB 토탈 베네핏으로 바꾸면, 그걸 갖다가 뭐 덱스가 아니라 그냥 토탈 베네핏으로 바꾸면 이거를 NC X의 A 땡땡 X의 3년차 스타, 이거 뭐죠? 지출연가와 수익평가 같다. 그러면 NCX는 뭐죠? APB 토탈 베네핏을 A 땡땡 X의 스타, 요걸로 해준 값, 요거 똑같죠? 이게 뭐가 똑같죠? 이 P는 A의 이 보험 수리에서 배우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가 됐잖아요. 그쵸? 지출효과를 연금효과로 나누는 게 부담금이다. 그래서 특정 X라는 시점에서의 총, 앞으로 여기 X라는 시점에서의 총 토탈 베네핏은 X라는 시점에서의 총 받을 수익평가 같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NC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갖다가 인디비주얼 레벨 프리미엄, 개인 평균 보험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배운 건 PUC 방식이죠. PUC 방식이고 TUC 방식인데, 이렇게 X 시점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인디비주얼 레벨 프리미엄 방식이라고 하고, 이걸 A로 바꾸면 A 시점에서 입사 시점에서 전체 지출과 수익이 같다고 하는 걸 갖다가 엔트리 방식, 가입 연령 방식,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X점은 IRP,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계획순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의 지출평가와 전 직원 대상의 수익평가로 계산하는 걸 AGG 가지고 AGG 방식, 그 다음에 FIL이라고 해가지고 Frozen Initial Liability라고 해서 초기 채무 동결 방식, 또 하나는 AAN Attained Age Normal Contribution 방식이라고 해서 도달 연동 방식. 요거는 이제 회사를 전체로 해가지고 보험료 계산하는 방식. 요 7개가 소위 말하는 2차 시험에서의 한국 재정 방식입니다. 요게 한국 계리사의 2차 시험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재정 방식에 나온 연습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문제를 직접 보고 나서 설명으로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고, 이 개념이 사실은 재정 방식 전체를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방식에서 보통 한국계에서도 한 40% 나오고, 지난번에 말한 한 손익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IFRS에서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니까 부채를 제대로 쌓았나 안 쌓았나, 안 쌓았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해서 뭐 재정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다거나, 뭐 이게 지금 부채가 이게 지금 초과인지 적정인지 아니면 지금 과손지 이런 걸 갖다 측정하는 걸 갖다가 재정 방식 아니야 재정 검증이라고 그러는데, 밸류에이션 요게 한 20%, 나머지 이론에 관련 거 한 10%, 이게 한국 계사 시험 2차 시험의 전 범위예요. 그래서 말씀 것처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걸 딱 보면 부당 급여의 K율로 해서 얼마 동안 냈다는 얘기는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반드시 그냥 한 번에 알아서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연금계리사고, 이거 하나씩 풀어서 계산하는 게 이제 뭐 금융수학자나 경제학자나, 그 다음에 문과생은 뭐 이 자체를 갖다가 풀 수 없겠지만, 문과생은 그 값을 보고 나서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과의 개념보단 문과의 개념이 사실은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데, 그런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배운 개념은 그 연금수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습 문제는 2문제 남았고, 문제 41번, 교재는 71장 연습 문제 13번, A33, 33의 급여는 35,000, 현재는 35세, R65세, 세타 2%, 파이널 원이어 에버리지 셀러리 플랜, 퇴직급여는 월초로 지급되고, 중도 퇴직률은 5%인데 노 엑시트 베네핏이고, 퇴직만 하고 받아가진 않고, 애뉴티 팩터는 이렇고, I4 프로, H는 3%. 이때 TOC 메서드에서 노멀 컨트리뷰션을 구하시오. 노 엑시트 베네핏이니까 NC 공식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R은 65세, X는 35세, A는 30세, N은 5년, M은 30년. 이럴 때 AL 35세는 5년차 준비금, 그러면 엔세타 사드 가지고 2%,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니까 34, 그 다음에 A 땡땡 65, 그 다음에 12, V 31일 거고, 그 다음에 NM 30세 35세에서 35년 동안 생존할 확률, 이거는 1-Q에 30생이 되겠죠? 구하면 되고, 그래서 N35는 공식에 의해서 5분의 5년차 책임준비금, 이게 PUC의 노멀 컨트리뷰션이죠? TUC니까 1 플러스 H 해주고, 그 다음에 준비금에 대해서 또 H 곱해주고. 자, 직접 풀어보시고, 다 풀어보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빌리티 해석 구했고, 공식에 따라서 일단 요거 또 답안지 쓸 때 요거 no exit benefit if no mid-year exit benefit under PUC according to the recursive formula we can use 하고 공식 써주고 can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펜션 매스매틱스의 마지막 문제 42번입니다. SOA
SOA의 LTAM 샘플 문제고 주관식 문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쭉 문제 풀기 전에는 영어를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금 설명할 때는 한글로 요약한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낸시 A 30세 있다. X는 55, R은 61, 54세 급여는 5만, H 3%, I 5%, ARB는 1.6, N 1.6%,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고 퇴직급여는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했고 파이널 3의 에버리지 셀러리 플랜이고 2텀스 울하우스 과정을 썼고 사망급여는 없고 장애급여는 60세까지 없고 그 다음에 만 60세에 일시에 조기퇴직이 허용되며 만 60세 60일 사이에는 장애와 조기퇴직을 61세 시점에 모두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니까 60세 61세 사이는 연말 퇴직이다 이 얘기죠. 60세의 조기퇴직은 기초에 한 번 빠지고 60세와 60일 사이에 장애와 조기퇴직은 연말로 지급한다 이 얘기고 생존자는 모두 61세에 퇴직한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61세가 정년퇴직 연령이니까 탈퇴는 SST, 아래 SST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애뉴이티는 썰트를 사용하고 애뉴이티 팩터는 이렇다. 자, 이럴 때 낸시는 DBO와 DC 중 어느 제도에 가입했으며 가입하지 않은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건 DB를 가입해 있고 DC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가입하는 제도. 그 다음에 PUC 방식의 55세 액츄얼 라이빌리티하고 55세 노멀 컨트리뷰션 PUC 방식. 자, 그럼 볼까요? R은 61세 그리고 X는 55세 A는 30세 N은 25년이고 그 다음에 R이고 액츄얼 라이빌리티 하니까 시나리오를 볼까요? 언제 퇴직하는지. 만 60세 시점에 조기퇴직 허용. 60세 이때 만 60세 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이 조기퇴직 허용하는데 만 60세 exact age죠. exact age 60세 이렇게 두 개 있죠. exact age 이때 이만큼이 퇴직하는구나. 이때 이만큼이 퇴직하는구나. 이게 1번 시나리오 1번. 그 다음에 60세 61세 사이에 발생하는 장애와 조기퇴직. 60세 장애는 여기 기말에. 그 다음에 61세 조기퇴직은 기말에. 그래서 여기는 R60세. 그 다음에 R의 60은 여기서 퇴직하고. 이게 2번. 3번은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61세가 여기서 퇴직하니까 L61이겠죠? L61. 요거, 인원이 여기서 퇴직하고. 이렇게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겠네요. 그러면 AL 55세 퇴직 부채는 25년 준비금이고, 시나리오는 3개고, N사드니까 N은 25, 세타는 1.6, S는 파이널 3의 에버리지 셀러리, PUC니까 60, 59, 58이 되겠죠. 파이널 3 에버리지 하고 A 땡땡 매월 초지급이니까 12고 60대니까 여기 60대죠. 60세 그 다음에 여기는 61세 60대 말이니까 이거 61세겠죠. 두 개 다. 그러면 이건 60세 A60 근데 이거는 울하우스니까
이거는 이거 빼기 2n분의 n-1 한번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v 요 시점에서 여기는 5년 v 5년 동안 되고, 그 다음에 l 55대는 104688이네요. L55분의 exactly age 이거라고 했죠? 이거 exactly age 60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는 똑같고 여기만 L65에 R60 플러스 I60이죠. 그 다음에 리타이어먼트 정년퇴직은 이거는 여기 A 땡땡 61이죠. A 땡땡 61. 여기도 요거랑 똑같고, 이건 다 V 6승 두 번째는 써줘야겠네. 1.6% 파이널 3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되고, 61세니까 59, 58, 57.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거는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L61만 해주면 되겠네. 그쵸? 이거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25로 나눠주게 되면 NC가 나올 거고, 그쵸? 그리고 TUC 방식은 자, 이제 이번엔 빨리 61, 60, 55, 30, N은 25. 자, 여기서 아까 뭐라 했죠? 여기 R exactly 요거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요거 R 60이죠? R 60, 그 다음에 I 60. 3번 시나리오는 L 61,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래서 61세, 62세는 시나리오가 두 개라겠죠? 그래서 똑같이 N20 써놓으면 N 세타 파이널 셀러리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 A 땡땡 D N은 25, 세타는 1.6, S는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 내 TUC니까 여기서 54, 53, 52 이렇게 해주고 A 땡땡 60, 12 계산했고, 그 다음에 V에 5, 그 다음에 L 55에 이렇게. 이거 지금 시나리오 이거죠? L exactly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은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여기 A 61, V 6승, L 55에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2번, 3번이 다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n분의 NV 이게 TUC의 부담금이었고, PUC 그럼 TUC에서는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해주고 플러스 부담금에다가 H 해주고, 이게 TUC에서의 부담금 N년차 부담금이고 됐죠? 그리고 4번은 NC의 경우 PUC를 사용한 NC가 TUC를 사용한 NC보다 PUC가 더 적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TUC 설명할 때.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낸시가 가입한 1번은 낸시가 가입한 제도는 DB 제도고 가입하지 않은 제도는 DC 제도이며 DC 제도에서 설명을 하겠으니까 가입하는 제도를 설명하겠으니까 DC 제도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미리 정하는 거고 제도 자산에 대해서 근로자가 투자 운영을 지시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액이 받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DC 제도를 설명하면 되겠고 PUC 메서드에서 ARB 구했고 그 다음에 애뉴이티 팩터 구했고 exactly age 그 다음에 61대 exactly age는 I60, R60 플러스 L60 했고 그래서 액츄얼 라이빌리티 55세는 계산하게 되면 20352 이거 나오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NC 표준부담부라고 했죠. 표준부담은 No Mid-Year Exit Benefit under PUC에서는 이거 사용할 수 있다. 공식 사용해가지고 그냥 25로 나누면 되고 TUC는 Annual Retirement Benefit 계산했고 60세만 나오고 왜 Annual Retirement ARB가 60세만 나왔고 Annuity 팩터는 Same as the above고 Number of Retirement은 Same as above다 해서 Actual Liability 계산하게 되면 186248 나오고 If no mid-year exit benefit under TUC는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니까 PUC 표준부담은 8,814인데 TUC가 13261로 더 크네요. 부담금은 PUC는 22만원인데 TUC는 186,000원이고 그러니까 부담금은 액츄얼 라이빌리티는 TUC가 더 작은데 부담금은 더 크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 또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모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부담금이 증가하고 TUC 부담금은 미래 급여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PUC는 미래 급여 인상을 예상하고 그냥 데피니션 써줬고 따라서 TUC 부담금은 PUC 부담금보다 적게 시작되지만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퇴직급여가 같아야 하므로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TUC 부담금 점점 증가하여 PUC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거 표로 설명했었죠? 액츄얼 라이빌리티고 여기가 입사고 R이면 액츄얼 라이빌리티 이거를 TUC라 그러고 PUC라 그러고 TUC는 점점점으로 치죠. 그러면 부담금은 PUC가 더 낫다 그랬죠. 저희가 더 낫죠. PUC가 이렇게 있으면 액츄얼 라이빌리티는 PUC가 더 처음에 크니까 더 높고 TUC는 처음 낮게 시작하지만 따라붙어서 퇴직한 시점에서는 같아진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부담금은 처음엔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니까 PUC가 크다가 나중에 TUC가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더 커진다. 그게 지금 여기 수치로 나왔죠. 아까 8,000원이었는데 여기는 13,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펜션 매스메릭 그
펜션 매스메릭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R and SAD, 요거는 조기태식 나오면 빠먹으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nd SAD. 그래서 요 and, 제가 이제 답안지 쓸 때는 보통은 이 3 average salary 필요 나오면 요거 갖다 따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final 3 year average salary is 하고 세 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ARB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ARB에다가 annuity하고,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하고 probability 팩터하고 이렇게 나눠서 썼었습니다. 그쵸? 이걸 갖다 하나씩 차례대로 했는데, 생략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답안 있을 때 생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쓴 게 AG, 그 다음에 아까 NSAD였으니까 NSETA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Final Salary 써주고, 그 다음에 Discount Factor 써주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Factor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age 60세, 61세, 62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n년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얼마다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펜션 매스매틱스 이제 여러 개, 이거 갖다가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캐시플로우 프라이싱 형태로 해서 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답안지 작성할 때 여기 기호로 써줘도 되는데, 기호로 써주게 되면 뭐 이렇게 QX도 써줘도 되고 PX도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씩 생각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probability factor, 아니면 retirement만 있을 땐 retirement probability, 아니면 death만 있을 땐 death probability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통틀어 가지고 probability factor라고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가지고 써주는 것도 답안 있을 때는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헬스케어, 지금 이제 다음은 71장은 리타이어리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펜션 매스매틱스는 이렇게 다 썼는데, 리타이어리 헬스케어에서는 요거 대신에 엔세타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헬스케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헬스케어 프리미엄이 요거 ARB 대신에 요게 들어간 거니까, 요거 헬스케어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만 배우면 나머지는 펜션 매스매틱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습 문제에게 26번부터 42번까지 했는데 총 16문제, 이거를 지금까지 할 때는 리튼 앤서 형식으로 답안지 작성했는데, 16문제를 빠르게 멀티 초이스 형식으로 한번 쭉 풀어 보셔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다음 장 헬스케어 리타이어리 헬스케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 문제 26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빠르게 풀어보시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